안녕하세요. 과학의 진실과 오류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처음으로 지난주에부터 강의를 촬영해서 올렸는데 제가 핸드폰이 용량이 작아요. 3.2기가. 그래서 하나를 올리고 또 하나를 지우고 이렇게 다시 녹음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을 지워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녹화를 해서 지금 올립니다. 여러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제 6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그리스 자연철학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로마 시대 사람이죠. 그가 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계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자가 스스로 우연한 충돌에 의해 모든 방법으로 우연히 목적도 없이 의지도 없이 결합되어 내던져졌고 그것이 커다란 물체, 즉 대지와 바다와 하늘 같은 다양한 물체들을 탄생시켰다.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20세기에 또는 21세기의 현대인들, 유물론자들이 믿는 그런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다만 이제 빅뱅 이론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잘 이제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의 그 원자들의 이런 결합에 의해서 어떤 그것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빅뱅에 의한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든 우주 전체가 형성되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자연 철학의 생각입니다. 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안은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그 자료 공유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4주차 강의안. 그걸 보셔야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과제 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도 다 그 강의안에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지금 말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강의안을 여러분이 출력해서 놓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루크레티우스로 돌아와서 그가 얘기한 이 내용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정리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사고를 이제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적 사고라고 하죠. 오죽했으면 19세기의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가 자기 박사 논문을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어떤 제목으로 썼냐면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라고 쓸 정도로 이 그리스 자연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의 자연철학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를 시작한 제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원자로는 지금의 터키 서남부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도시, 해변가의 도시에서 시작이 됐죠.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은 아르케가 바로 물이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이제 자연 철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지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육지가 물 위에 떠 있는 대륙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지진은 바로 물이 흔들릴 때 대륙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탈레스가 봤는데 그럴듯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그마가 이 용해되어 있는 마그마가 액체처럼 돼서 이것이 흔들릴 때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난다.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있다는 거, 이 돌이 녹은 마그마가 있다는 걸 몰랐지 그 어떤 유형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레토스의 레오키포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아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무수한 미립자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아토마라고 했어요. 여성형으로. 이게 지금 바로 말하면 아톰이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아톰들이요, 허공을 떠돌면서 서로 충돌하고 결합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레오키포스의 사상을 이제 이어서 그리스 북부의 압데라라는 곳에서 태어났던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원자론을 완성시켰죠. 세계는 원자와 허공, 즉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들은 수직 낙하 운동을 하는데 이 원자들의 무게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거는 빨리 가고 가벼운 거는 천천히 내려가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죠.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추락한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때 상식적으로 무거운 거는 더 빨리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빠른 것하고 느린 것이 이렇게 부닥치죠. 빠른 게 느린 거에 뒤통수를 부닥쳐서 결국 충돌이 생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결합이 생긴다라고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원자론과 유사한 형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즉 쾌락주의로 넘어가면요. 에피쿠로스도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그 시대의 사람인데요. BC 341년에 태어나서 270년까지 살았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또 그 바로 1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죠. 그 다음에 아테네 학교를 설립합니다. 바로 그 아카데미아 바로 옆에. 그래서 뭔가 지금 옛날 플라톤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제국이 막 사분오열되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시대에 뭔가 답변을 줘요. 결국은 이러한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혼란에 초연하게 사는 것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도 기본적으로 원자론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원자의 배치와 조합에 의해 구성되며 인간도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뭉치면 탄생하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본다. 즉 인간이 이 원자들이 모이면 살고 이제 ht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불교하고 비슷해요. 불교의 인간은 5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가지 요소로. 그 중에 하나가 명인데요. 정신적 요소고요. 나머지 4가지는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색이 교수인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명색. 그게 5온을 말하는 겁니다. 이 5온이라는 것은 그 업에 의해서 그 온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뭘 했는지 그 결과인 업이 있는데 그 업에 의해서 뭉치면은 이제 한 생명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또 업을 만들죠. 그 오온을 가지고서 나쁜 짓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오온이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합집산을 해서 다른 생명체에서 흩어진 그 다른 온들과 합쳐져요. 그 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 기간이 49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49제라는 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나쁜 업들이 가진 오온이 모이면 이제 저급한 생명체로 태어나요. 모기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온들이 모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하고 기본적인 틀이 좀 다르지만 그 방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 에피쿠로스나 사후에 영혼의 존재가 없다고 봐요. 어,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해체돼서 또 다시 이제 흩어모여 해가지고 다시 또 생명체가 되니까. 이거 약간 니체의 생각하고도 비슷하죠. 이걸 이제 니체는 영겁회귀, 영혼회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이런 물리적인 우주론에서 윤리학을 도출해내는 것이 에피쿠로스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떤 근거로 이 인간의 윤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윤리가 가능한지를 물질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이제 물질이 생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 필연성과 우연성의 두 운동의 결합이 생겨나는데, 필연이라는 것은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원자들이 직선으로 하강해요. 땅을 이렇게 직선으로 땅으로 내려오는데 아래쪽으로 일부 원자들이 옆으로 일탈하는 거예요. 슬쩍 우연히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곧장 내려오는 원자랑 충돌해서 거기에서 부닥치면서 이제 물질이 구성이 된다. 이때 우연한 일탈을 클리나멘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클리나멘에 의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원자의 운동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쌓여서 인간에게 어떤 내가 선택을 할지 자유롭게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물론적인 이 형이상학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윤리학까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까지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감각적인 만족을 긍정해요.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요. 그런데 쾌락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쾌락을 얻는 게 우선 일어나서 이제 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번 산책을 나가야지 쾌락을 느껴요.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해야지 그 다음에 쾌락을 느껴요. 그 다음엔 제가 꽃을 기르고 화초를 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그리고 물도 주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영화 보는 거 또 쾌락을 느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운전하는 건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모임에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쾌락을 즐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걸 지금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는 이런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많이 충족시켜야 이제 쾌락이 높아지는데, 그러나 이건 초보적인 단계고 더 나가면 오히려 욕망을 줄임으로써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많은 걸 안 해도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괜히 욕망을 많이 추구하다가 그게 안 채워지면은 고통이 심하죠. 그런데 이 욕망을 줄이면은 고통이 별로 많아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것이 아타락시아, 평정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정심을 찾으면서 이런 시골에 이렇게 그걸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가든. 이런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같이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우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겁니다. 현대판 쾌락 만능주의하고 다릅니다. 이제 스토아의 원자론으로 넘어갈게요. 스토아는 BC 300년경에 역시 그리스에서 그 비슷한 시대입니다. 다. 아테네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학교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왜 이제 스토아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스토아 포이칼레라고 해서 스토아는 이렇게 열주들 기둥이 있는 주랑을 말해요. 기둥이 쭉 서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포이칼레는 색깔을 이렇게 칠을 했다 해서 채색한 주랑에서 걸어 다니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원도 원자론자예요. 우주는 계속 쪼갤 수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조금 새로운 생각이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자는 끊임없이 쪼갤 수 있어서 결국 우주를 다 가득 채운다. 그러면 어때요? 데모크리토스와 달리 진공이 필요 없어요. 허공이 필요 없고 우주는 원자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가 계속 쪼개다 보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탄력 있는 어떤 매질, 탄력 있는 이런 플라스마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주를 형성하는 물질적 원천인데 또 그것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씨앗인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물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플라톤적인 그런 관념론자이기도 해요. 스토아 제노는. 그래서 이 로고스에서 계속 이제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의 원리가 푸네우마라고 하고 영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이게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 공기, 불 이런 것을 다양한 비율로 섞여진 거예요. 푸네우마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푸뉴마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푸뉴마가 있어요. 우주의 푸뉴마, 전체적인 동식물의 푸뉴마, 광물의 푸뉴마 이런 푸뉴마가 있어서 사물을 질서 있게 통합해 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푸뉴마가 나오고 푸뉴마에서 이런 원자들을 재구성해서 우주를 만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우주는 비물질적인 로고스에서 나와서 이 로고스가 우주를 이렇게 질서 있게 구성하고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로고스를 따라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그 방법이 에피쿠로스하고 다른 거죠. 에피쿠로스는 감각이나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스토아는 감정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이 로고스를 해친다고 봐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해서 부동심 또는 무감정의 상태, 그걸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파테이아는 파토스를 말하고 아는 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감정의 상태를 추구해야 최고의 평안한 마음, 최고의 만족이 얻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태어났건 자기 신분이 뭐고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또 할 수 없이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자살하는 것도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자들의 특징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도 이제 안토니우스한테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네카는 네로 황제한테 죽었는데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명상록을 썼죠. 이 사람은 게르마니아에 가서 게르만족하고 10년 동안 싸우면서 거기서 병을 얻어서 죽어갔는데 차분하게 냉정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게르만족을 하고 전쟁을 해서 죽일 때는 무자비하게 죽였죠. 이러한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 등 정치가들이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국가 통치의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하고 이 스토아를 비교해 보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점에는 같으나 그러나 방법에서는 에피쿠로스가 감각과 감정을 통한 쾌락을 인정한 데 비해서 스토아는 쾌락을 멀리하고 감정을 억제한 점에서 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스토아를 좋아했어요. 전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을 좀 억제하고 우주적 의무를 강조한 점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스토아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로 쓴 책이 바로 세네카의 데 클레멘치아라는 관용에 관하여라는 책을 자기가 주석해서 출판을 할 정도로 이 스토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6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에요? 스토아 아니면 에피쿠로스가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교시 수업을 마쳤습니다.